앨런 머스크가 또다시 예상치 못한 행보로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테슬라의 미래 발전 방향이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수소연료전지 분야로 대대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전략적 전환은 물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자동차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결정은 테슬라가 혁신적인 4680 배터리 셀의 양산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 시점에 나왔다. 아마도 이러한 도전들 때문에 머스크는 보다 지속 가능한 신에너지 기술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동차가 물을 동력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는 기존 자동차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이며 전통적인 가솔린 디젤 및 신흥 충전 인프라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이번 움직임이 자동차 산업 전체의 변혁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의문점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 새로운 엔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분야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모든 의문의 해답은 곧 공개될 영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란다. 곧 공개될 정보는 분명 여러분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이다. 동시에 더 많은 흥미진진한 심층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테슬라의 이 혁신적인 신에너지 엔진 구상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 테슬라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업은 탄생부터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와는 달리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몇몇 성견 지명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테슬라를 공동 창립했으며 그들의 꿈은 언젠가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차를 속도가 느리고 동력이 부족하며 운전 경험이 지루한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앨런 머스크가 합류하여 이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독보적인 혁신적 사고와 장기적 안목으로 테슬라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만들어야 할 것은 빠르고 세련되며 완전히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비전이 결국 테슬라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선보인 로드스터 모델은 르노 스포츠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시장에서 최초의 순수 전기차 모델이었다. 이 차량은 전기차도 단 몇 초 만에 0에서 100kmh까지 가속할 수 있음을 세상에 처음으로 증명했다. 로드스터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전기차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로드스터에 이어 테슬라는 모델 S를 출시하며 고급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모델 S는 탁월한 주행거리, 뛰어난 성능, 그리고 첨단 자율주행 기술로 업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화려한 외관 디자인과 강력한 전기 동력을 완벽하게 결합한 최초의 모델이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독특한 팔콘 윙 도어 디자인을 적용한 SUV 모델인 모델 X를 출시했습니다. 이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철학은 전통적인 고급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제품 디자인 방향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델 3의 등장이야말로 테슬라가 대중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중산층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모델 3는 사양과 기술 면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 테슬라의 광범위한 인정을 안겨주었으며 모든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의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도록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경 테슬라는 모델 3의 SUV 버전인 모델 Y를 출시했으며 이 모델은 가정용 차량으로 빠르게 큰 인기를 얻었다. 불과 몇 년 만에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테슬라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하며 전기차는 더 이상 비싼 사치품이 아니라 점차 대중 소비자의 일상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앨런 머스크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성공적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짧고 충전하기 불편하며 성능이 평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테슬라는 방대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해 충전 과정을 크게 간소화했으며 배터리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현저히 늘렸다.
모델 S와 모델 3 등 여러 차종이 6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달성했다. 테슬라는 실제 행동으로 전기차가 환경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성능과 선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겸비했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현재 테슬라는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차세대 4680 배터리의 양산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 과제에 부딪혔으며 제조 난제와 비용 압박으로 인해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로운 수력 엔진 또는 수소에너지 기술의 구상이 등장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관심을 빠르게 불러일으켰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수력 엔진은 대체 어떤 기술인가? 테슬라의 신형 엔진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수력 엔진 또는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동차에 물을 넣기만 하면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 자체는 연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해야 하며 수소야말로 진정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에는 전해라는 기술이 관여합니다. 전해 과정을 통해 물은 두 부분으로 분해됩니다. 수소 H와 산소. 이 과정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우리는 미리 일정량의 전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분리된 수소는 별도의 수소 저장 탱크에 보관됩니다. 차량이 주행할 때 수소 저장 탱크에 저장된 수소는 특수 장치인 연료전지로 공급됩니다. 연료전지 내부에서 수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이 반응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이 전기는 직접 모터를 구동하여 차량을 추진합니다. 전체 반응 과정의 부산물은 단지 수증기뿐이며 염기, 탄소 배출 또는 기타 오염 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제로 배출 또는 청정에너지 기술로 불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역전해라는 용어를 듣고 이를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작동 원리입니다. 역전해란 단순히 이 과정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과 반대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 전기분해는 수소 생산을 위해 전기를 소비하는 반면 연료전지는 수소를 이용해 반대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정말로 비밀리에 수력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공식 측은 어떤 공식 발표에서도 수력 엔진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다양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새로운 방법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력 엔진은 현재 수소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구상이나 실험 방향에 가깝습니다. 수소는 매우 가벼운 기체임에도 극히 높은 에너지 밀도 특성을 지닌다. 이는 소량의 수소만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수소 생산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실현된다면 수소는 기존 가솔린과 디젤을 대체할 청정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목할 점은 토요타와 현대를 포함한 일본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착수해 토요타 미라이머라이와 현대 넥소넥소 같은 모델을 출시했다는 사실이야. 이 차량들은 물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료전지에서 수소가 반응하여 전기를 생산해 구동하며 배기가스로는 순수한 수증기만 배출한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지금 이 시점에 수소에너지 분야에 이처럼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양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테슬라와 그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다른 대체 에너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향후 기존 배터리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수소에너지 기술은 그들이 고려 중인 대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테슬라가 진정한 의미의 수력 엔진을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향후 발전 과정에서 테슬라는 연료전지 기술과 기존 전기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전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을 다른 에너지와 통합 적용하는 방식이죠. 이제 청정순환의 원리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 에너지 시스템이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수소를 제조한 후 이 수소를 연료전지에서 전기로 변환해 차량을 구동한다면 이는 하나의 폐쇄된 순환을 형성합니다.
이 순환에서 전기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 사용되며, 수소는 연료 전지에서 다시 전기로 변환되고, 최종 산물은 단지 물뿐입니다. 전체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를 청정순환 에너지 시스템이라 명명합니다. 전기차 vs 수소차 vs 내연기관차. 수소 자동차, 또는 더 정확히 말해 수소 기술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했다면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기술은 기존 자동차 동력 기술과 비교해 어떤가요? 다시 말해, 수소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와 전통적인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 자동차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먼저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효율성은 모든 엔진의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전형적인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을 살펴보면 그 에너지 효율은 보통 약 25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이는 1리터의 연료를 소비할 때마다 차량 구동에 실제로 사용되는 에너지는 3분의 1도 되지 않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배기가스 형태로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에너지 소비가 높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 동력 솔루션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는 연료를 연소하지 않고도 모터를 직접 구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은 85에서 90에 달합니다. 이는 배터리로 입력된 전기의 거의 전부가 차량 동력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높은 에너지 활용률 덕분에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며 운행 중 오염 배출이 전혀 없어 널리 환영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연료 전지 엔진입니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이는 전통적인 내연 기관과 순수 전기차 사이의 절충점을 제공합니다.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이 엔진은 연료 전지 내에서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며 이 과정의 효율은 약 55에서 60 사이입니다. 이는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이 가솔린 엔진의 약 2배이지만 여전히 순수 전기차보다는 약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환경 보호와 사용 편의성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이루며 매연과 탄소 배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충전이라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 차량은 일반적으로 구매 비용이 낮지만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높고 연료 가격 변동이 심하며 동시에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전기차의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약간 높은 편인데 이는 주로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영 비용은 크게 낮아져 한 번 충전 시 비용은 동일한 주행 거리의 연료비 대비 약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소 연료전지 차량의 비용이 가장 높은데 이는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 기술 발전과 친환경적 수소 생산 방식의 확대를 통해 그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충전과 급유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일상적 사용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실용적인 구분입니다. 전기차를 소유한 경우 충전 소요 시간은 사용하는 충전 장비와 차량 배터리 용량에 따라 30분에서 8시간 사이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약 30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 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수소 연료전지차나 수소차의 경우 연료 수소를 충전하는 데 보통 35분밖에 걸리지 않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만큼 편리합니다. 이는 특히 장거리 주행을 자주 하거나 신속한 이동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다. 현재 주류 전기차의 평균 주행 거리는 약 40만 600km인 반면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의 주행 거리는 일반적으로 60만 700km에 달한다. 예를 들어 토요타 미라이 모라이의 단일 충전 수소 주행 거리는 약 650km입니다. 이러한 주행 능력은 현재의 전기차를 약간 앞서는 수준이며 기존 가솔린 차량에 근접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수소 동력 엔진이 장거리 여행에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 배출 측면에서 내연기관은 이 세 가지 동력 방식 중 가장 심각한 오염을 유발합니다. 가솔린과 디젤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기타 유해가스가 발생하며 이들은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순수 전기차는 운행 중 직접적인 배기가스가 없지만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 등의 원료 채굴 및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일정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력이 석탄 등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산된다면 환경적 이점도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수소 연료전지 엔진 수력 엔진의 핵심 장점은 배기가스가 순수한 수증기뿐이라는 점으로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현합니다. 다만 이 기술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 생산 방식인 수소를 통해서만 진정한 환경적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수소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원료로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본질적으로 전기차는 여전히 오늘날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수소 연료 엔진 또는 출력 엔진은 미래의 중요한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으며 전기차의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기술로서 점차 역사의 무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력 엔진을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전기차에 미치지 못하지만 오염 수준은 가솔린 차량보다 훨씬 낮으며 급유가 빠르고 주행 거리가 우수한 장점을 지닙니다. 미래의 수소 생산이 진정한 녹색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은 완전히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전기차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에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수소 연료 엔진은 장거리 운송이나 중량 차량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세계를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마법 같은 것도 실현 불가능한 꿈도 없습니다. 이는 단지 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 방향일 뿐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전과 위험 진로에 놓인 장애물. 출력 엔진이나 수소 기술이 지닌 거대한 잠재력을 인식했다면 그 발전 과정에서 마주할 도전과 위험을 냉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신기술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련의 난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교한 구상이라도 실제 구현과 광범위한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다. 현재 전기차를 운전하면 거의 모든 도시에서 충전소를 찾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휘발유 디젤 주유소는 더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몇 킬로미터마다 하나씩 눈에 띈다. 그러나 수소 엔진 자동차의 경우 수소 충전소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같은 대국에서도 수소 충전소는 캘리포니아 등 소수주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지만 수소 충전 네트워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도 같은 국가에서는 수소 충전소 수가 극히 드뭅니다. 이는 수소 동력 엔진이나 수소 자동차를 출시하려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먼저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 완벽한 수소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중대한 도전 과제는 수소 저장 안전성이다. 극히 가볍고 인화성이 강한 가스인 수소는 극한의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 안전 저장 탱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연료전지 차량은 일반적으로 700바바오에 달하는 압력으로 수소를 저장하는데 이는 일반 휘발유 탱크가 견디는 압력보다 훨씬 높다. 누출이나 예상치 못한 파열이 발생할 경우 매우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소 저장 및 운송 과정의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 개발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토요타, 현대, BMW 등 기업들은 수소 연료 자동차에 탄소 섬유 강화 수소 저장 탱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장 탱크는 극히 높은 강도를 지니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수소는 아주 작은 불꽃에도 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 기술의 성공은 공학적 진보뿐만 아니라 대중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 만약 대중이 수소 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해 광범위한 의구심을 품는다면 이 기술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나 이 분야에 진출한 다른 기업들은 안전 기술 측면에서 높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시스템의 안전성, 수행된 테스트 항목, 사고 대응 비상 계획 등을 대중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프라 비용 문제입니다. 완벽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추정된 바에 따르면
단일 수소 충전소 건설 비용은 약 100만 200만 달러 사이입니다. 이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 건설 비용은 일반적으로 그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소 생산 및 운송에는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안전 시스템 등 추가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 역시 막대한 자금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해당 기술 발전을 적극 추진하려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자금 지원하에 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분야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한국도 정부 자금 지원을 통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는 이 분야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규제 장벽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현재 각국은 수소 처리, 저장, 운송에 관한 법률과 안전 기준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유럽은 ISO 14687 표준을 채택해 수소의 순도, 압력, 안전 등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부 DOE와 국가도로교통안전관리국 NHTSA 등의 기관이 수소 기술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신형 수소 연료 자동차 또는 연료 시스템은 이러한 안전 인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신형 수소 연료 엔진을 출시하기 전에 방대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세한 문서를 준비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며 전체 프로세스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은 화재 위험성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소는 고도로 가연성 가스입니다. 누출 시 고온 표면이나 불꽃과 접촉하면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수소 불꽃이 투명한 형태라는 점으로 사고 발생 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구조 및 진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차든 수소충전소든 특수 센서를 장착해 공기 중 수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해야 합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모든 잠재적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안전 조치 측면에서 더 심층적인 연구 개발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중의 신뢰는 단순히 기술과 안전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수소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은 먼 미래의 기술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수소 기술의 안전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그 보급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관련 실험 데이터, 테스트 결과 및 안전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중이 이 기술에 대한 신뢰를 점차 쌓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녹색 약속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수력 엔진이나 수소 기술이 환경에 미칠 잠재적 이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오염 배출량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 데이터에 따르면 일반 가솔린 차량 한 대가 연간 약 4.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 배출량은 약 200그루의 나무가 1년간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한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배출물은 지구온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무공해 자동차 기술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주된 이유다. 현재 문제는 수소 동력 엔진이 정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기술적 측면에서 수소 공급원이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한 전기분해 방식이라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거의 100무공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연료가 순수한 수소이기 때문이며 연료전지 내부에서 산소와 반응할 때 유일한 생성물은 수증기뿐입니다. 탄소 배출도, 배기가스 오염물질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원래 연간 4.6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자동차가 이 녹색 수소로 구동되는 연료전지로 전환하면 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전 세계 수소 생산의 약 95가 여전히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회색 수소라고 부릅니다. 이 생산 과정 자체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즉, 단순히 가솔린에서 화석연료로 만든 수소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환경적 이점은 전통적인 천연가스나 석탄 기반 수소 생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녹색 수소로 전환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직 이럴 때만 수소 기술은 진정한 의미의 신뢰할 수 있는 녹색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운행 과정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어 연기나 기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금속 채굴 및 제조 과정은 여전히 환경에 일정한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금속 채굴은 토지와 수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또한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 역시 중대한 환경 문제로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일정 부분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처럼 희귀 금속을 대규모로 채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환경적 도전 과제는 현재의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이 비용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점입니다. 향후 더 경제적이고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이 도입된다면 수소 연료전지의 지속 가능성은 전기차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교통 부문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는 자동차, 버스, 트럭 등의 교통수단을 청정 연료로 구동할 수 있다면 기후 변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력 엔진과 같은 기술은 바로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의 환경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 및 중공업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 비용, 유지보수 및 대중화. 이제 수력 엔진의 경제적 측면, 즉 이 기술의 비용 효율성, 유지보수 방안 및 향후 대중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엔진, 더 정확히 말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엔진은 움직이는 부품이 극히 적어 마찰이 적고 부품 마모나 고장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은 피스톤, 크랭크축, 밸브, 벨트 등 수백 개의 지속적으로 회전하고 움직이는 부품을 보유하지만 연료전지 엔진은 이러한 복잡한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직접 전력을 생산하여 전동기를 구동합니다. 이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극히 낮은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처럼 자주 오일을 교체하거나 에어, 필터를 청소하거나 복잡한 엔진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배터리와 연료전지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810년의 수명을 가지며 이후 배터리 용량이 점차 감소하여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 전기차 배터리 한 세트는 여전히 수만 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차량 총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장기 유지보수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배터리 교체는 막대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소 연료전지는 일반적으로 5,000-8,000시간의 수명을 가지며 이는 평균 주행 속도를 가정할 때 약 25만 40만 km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료전지가 장기간 동안 큰 수리 없이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료전지가 고장나서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그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팩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연료전지의 성능 저하 속도도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느립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이 전기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대중화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는 높은 비용입니다. 현재 토요타 미라이머라이나 현대 넥소넥소 같은 수소 연료전지차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5만 7만 달러 사이로 이는 주로 수소에너지 시스템의 생산 비용이 높고 관련 생산 및 저장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신기술이 발전 초기에는 고가라는 문제를 겪는다는 점이다. 대량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그 비용은 점차 하락할 것이며 전기차의 발전 경로가 바로 그러했다. 한때 고가였던 전기차가 이제는 중형차까지 보급된 것처럼 수소 기술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향후 10년 내 대규모 녹색 수소 생산이 시작된다면 수소 가격이 50%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연료전지 생산량 증가와 기술 지속적 개선에 따라 비용도 동시에 낮아져
수소 자동차가 미래 대중이 수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핵심 경제적 요소는 연료 비용입니다. 1kg의 수소가 함유한 에너지는 약 3리터의 휘발유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소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향후 대규모로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을 도입할 경우 그 비용은 기존 휘발유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수소 연료 자동차의 충전 시간은 불과 몇 분에 불과해 차량을 자주 사용하는 장거리 화물 트럭, 공공버스 및 기타 상용 차량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더욱 입증될 것입니다. 수소 자동차가 정말 미래의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흥미롭고 진실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